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4차 산업 아이템인지 아니면 일반 아이템인지 또는 심사위원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 PSST 분량을 다르게 가져가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창업 아이템의 속성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이해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배분할 수 있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선정 팀 수가 확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강력한 지침이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목차를 제외하고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는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10페이지 이내라는 문구가 작년과 올해 가장 다른 포인트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즉 작년까지는 15페이지 내외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올해는 10페이지 이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작년처럼 15페이지 내외일 경우에는 15페이지를 넘어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페이지 그 이상 작성을 해도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전체를 출력해서 볼 수 있게끔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행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가 지원자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서는 목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7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되고 7페이지를 초과 제출할 경우에는 7페이지까지만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범위 내에서만 평가가 진행된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공지사항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예비 창업 패키지도 10페이지 이내까지만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되고 그 이상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제공된 범위 내에서만 평가가 진행된다라는 뜻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10페이지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10페이지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 PSST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먼저 일반 현황이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개요가 첫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분량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은 대략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분량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는 사업 추진 일정, 그리고 1단계, 2단계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 그리고 성장 전략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 즉 전체 사업 단계에 대한 일정과 팀 구성에서는 팀 구성안과 그리고 협력기관 현황 및 협업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테이블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만 하더라도 거의 한 장 반에 가까운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PSST 자유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은 5.5페이지에서 6.5페이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치명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 페이지에 어떻게 PSST를 구조화해서 넣어야지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대한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즉 문제인식에서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필요성을 갖고 끌고 온 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서는 핵심 기술이 무엇이고 그리고 고객의 반응이 있는지, 즉 프로토타입이나 MVP가 이미 구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초기 고객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성장 전략에서는 수익 모델과 시장 진입 전략, 그리고 팀 구성에서는 대표와 팀원들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모두 담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아이템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위원 인지도에 따라 가지고 페이지 배분 전략을 다르게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로 별표 5개짜리 중요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4차 산업 아이템이면서도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부분과 또는 두 번째 케이스로는 4차 산업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 아는 분야,
이러한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일반 아이템, 즉 대중적인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 그리고 또는 마지막으로는 일반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 아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PSST에 대한 구조화를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모르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인식에 많은 분량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모르면은 문제인식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식에 많은 분량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잘 아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실현 가능성과 성장 전략의 배분을 굉장히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시니어 세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시니어와 관련된 아이템이다라고 한다면 문제인식에 시니어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시니어에 대한 문제들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량은 이미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빼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성장 전략의 배분을 더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케이스 1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예요. 자, 예를 들면 AI 기반 양식장 수질 예측 및 자동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희귀금속 원산지 추적 플랫폼. 자, 다 보면은 4차 산업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보면은 첨단 기술인데 도메인 분야가, 즉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니치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영역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메인 전략은 심사위원들에게 이해시키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친다라고 한다면은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스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첨단 기술인지 그리고 니치한 도메인 쪽에 관련된 아이템인지를 반드시 보셔야지 여러분들의 PSST 전략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도메인이 어떤 영역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즉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전략은 여러분들 반드시 심사위원을 이해시키자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얘기인즉슨 문제인식의 페이지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보다는 문제인식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사위원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 다음 순간부터는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절대 안 읽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식 부분을 잘 공략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무엇보다 이미지 사용 비중을 굉장히 높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4차 산업 아이템에 대한 핵심 기술의 시각화를 제대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로 최대한 전환해가지고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4차 산업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하는 분야, 즉 도메인을 잘 아는 분야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AI 기반 피부 상태 분석, 또는 그리고 맞춤 화장품 추천 앱, 이런 영역 심사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B2C 영역들에 있어서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영역들은 심사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또 GPT 활용 법률 문서 자동 검토 및 리스크 분석 서비스, AI 기반 소상공인 매출 예측 및 재고 발동 솔루션,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많이 접해본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첨단 기술이 인데 심사위원들도 충분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도메인 영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들을 디벨롭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존 방식과 내가 차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PSST에서 무엇보다 차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성장 전략 또는 실현 가능성 부분의 페이지 비중을 문제인식보다 더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잘 아는 분야에서 뻔한 기술로 심사위원이 이해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대한 매력도를 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깊이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전문 용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사들과의 비교를 상세하게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차별화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들을 강조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일반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 산지 직거래 B2B 유통 플랫폼, 또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포스 및 온라인 판매 통합 솔루션 등등, 이러한 아이템들은 대중적인 도메인이지만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즉 정통 비즈니스인데 전문적인 도메인 영역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기회 발견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니치 시장의 매력도와 기회를 심사위원들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문제인식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성장 전략 부분들을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서 설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특히 고객 목소리, 그리고 시장 데이터, 이런 현장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기회를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인 일반 아이템인데 심사위원들이 잘하는 분야, 여기가 가장 레드오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MZ세대 타겟 구독형 건강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 동네 소상공인 공동 배달 플랫폼,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플랫폼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전통 비즈니스인데도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너무 잘하는 대중적인 도메인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행력을 입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문제인식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처럼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의 비중을 높이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고객 개발 증거들을 끌고 와서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했는지, 즉 MVP 프로토타입에 대한 실행 증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전략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기 시장 진입 전략에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고 누구와 협업하고 있고 또 누구와 지금 MOU를 어느 정도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고객에 대한 트랙션과 그리고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유닛 이코노믹이라는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미 이 아이템에 대한 실행들을 해보면서 충분히 기존 아이템들과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실행력들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PSST라고 남들과 똑같이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아이템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MVP를 포함해가지고 현재까지 창업 아이템들을 어디까지 준비해 왔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즉 사업 계획서의 스토리, 이 스토리 한 방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기승전결을 굉장히 잘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기승전결을 잘 설계해야지 남들보다 1% 이상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PSST 배분에 대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설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오늘 제 강의에 있어서 오늘은 저는 아웃라인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각 섹션별로, 즉 케이스별 각 섹션별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작성한 문서를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으니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문서들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점검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정석비즈 멤버십이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지금까지 오픈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히든 스토리들, 그리고 히든 케이스 스터디들을 아낌없이 저희 회원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저희 멤버십 서비스에 적극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